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미래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 역사적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버려라. 버리라고? 누가? 어떻게? 무슨 뜻인데?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귀가 온통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쏠려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얼핏 들으면 서로 상충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와 사뭇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나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에 한 말, 권한대행의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감당을 하려면 그 불확실성을 감당을 하려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렸거든요. 지금 끝없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국정과 정국 이 불확실성 해소를 해야 될 텐데 누가 해소합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려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의 논리적인 귀결은 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하라는 말이냐? 너도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적 귀결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헌법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윤 대통령 부부를 버리라는 뜻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발언은 누가 듣더라도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나도 역시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헌재로 넘어가 있는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야 합의를 해달라 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민주당이 파르르 성을 내면서
또다시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라.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내란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간주해서 탄핵하겠다. 조승래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재판관 3명을 추가로 조속히 임명하는 것만이 민주당에는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조기 대선, 이 4글자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 지체 없는 임명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단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루빨리 헌재를 좌파 우위의 구인 체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에서 김건희, 내란, 쌍특검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속이 숯검댕처럼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권이 눈앞에 어른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법원 선고가 먼저 나와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중 8구 깜빵 행일지도 모른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코넬대 출신입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경기고와 서울 상대를 나왔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법대 수석 졸업 박세일 선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둘 다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최고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이 최상인지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 임명 보류가 계속되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심리 정족수 6명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6명 정족수는 심리 정족수, 즉 어떤 사건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이제 이러한 정족수는 가능한데 의결 정족수, 결정을 내리는 그 정족수로도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약간 불명확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의결 정족수로도 가능하다라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 인용한다. 윤 대통령 파면한다. 그렇게 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6명 만장일치? 그렇게 될까요? 의견이 엇갈리면 5대1이든 4대2든 3대3이든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추가 재판관 임명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추가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 아주 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되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으름장을 새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치인, 유튜버 10명의 명단을 추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심판은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에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도 앞으로 고발할 것입니까? 이런 발언은 민주당 스스로 무소불위의 독재 괴물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